안녕하세요.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.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. 라는 말이 있죠. 지난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말을 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불을 확 당기기도 했었는데요. 이순신 장군한테 이 12척의 배를 남겨준 게 원균 장군이잖아요. 조선 수군을 몽땅 말아먹고 딸랑 12척만 남겨놓은 거죠. 이 원균 장군의 후손이 원유철 한국당 대표 아닙니까? 원균 장군의 후예답게 시원스럽게 말아먹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냐. 지금 원유철이 기로에 서 있어요.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미통당이랑 합당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.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, 김태년 원내대표, 그리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랑 자기가 2대2 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. 원유철이 은근 슬쩍 이해찬 당대표급으로 쓱 올라오고 싶은 모양인데요. 민주당에서 과연 콧방귀나 낄지 의문입니다.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. 한국당에서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그건 꼼수에 더해서 꼼수를 부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욕을 많이 할 거고 민주당에서도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서 중요한 몇 가지 구상을 더 밝혔는데요. 정말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. 첫 번째로는 상임위 위에 있는 상임위처럼 힘을 휘두르고 있는 법사위의 역할을 조금 조정하겠다는 건데요.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그게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. 그래서 법사위에서 각각의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체계나 자구심사를 했다는 건데요. 언제부턴가 단순히 법률 체계나 문안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용에까지 간섭을 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의 법률 체계나 자구심사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은 여야가 원구성을 하느라고 삿바싸움을 시작했다. 민주당에서 의석 많이 가져갔다고 관례대로 야당이 주던 법사위원장도 안 내놓으려고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차지하는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국회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의석이 많으니까 삿바싸움이고 뭐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네요. 이건 2010년에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주장했던 내용이니까요. 이참에 확 뜯어 고쳐야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.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앞으로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20대 국회처럼 야당이 밖으로만 돌면서 원외투쟁만 일삼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도 열고 상임위도 열고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법안 소위도 열리게 해야 한다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을 했어요. 참고로 법안 통과 절차를 좀 볼게요.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각 상임위에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,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서 세세하게 논의를 하고 나서 또 해당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하거든요. 그렇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상임위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면요. 이놈의 회의 한번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해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간사 간 협의가 안 되고 있다. 이런 뉴스를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. 회의를 언제 할 건지 정하려고 회의나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국회의원들이 나랏밥 먹으면서 하는 일이 그건데요. 이번 기회에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딱 날짜를 정해놓고 본회의 열고 상임위 열고 법안 소위까지 모두 열어서 거기 안 나와놓은 의원들은 세비를 삭감하든 출석을 금지시키든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통합당 얘기 좀 더 해볼까요? 민주당은 한국당이 단독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도 상임위 자리는 주지 않겠다.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.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
크게 바뀔 건 없거든요. 오히려 상대편이 꼼수를 부려주면 그걸 빌미로 관례를 깨고 원칙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죠. 한국당도 원내 교섭단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? 안철수가 간 보는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요.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도 입당할 여지가 있고 말이죠. 욕은 좀 먹겠지만 돈 들어오고 독자 세력으로 힘을 모을 수도 있고 원유철 입장에선 나쁠 거 없죠. 언제는 국민들이 욕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나요? 그런데 통합당이 갑자기 애매해졌어요. 정당이 일단 따로 나가서 힘을 얻게 되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. 지금이야 자매 정당이냐 하면서 연결성을 과시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?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지역구 후보라도 내겠다고 해봐요. 그때부터는 그냥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거죠.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얻은 의석수가 84석이죠. 미래한국당이 19개, 그래서 둘이 합해서 100석을 겨우 넘겼는데 이제 그 19석마저 떨어져 나가게 생겼으니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 써서 개중꼴 되는 것 아닙니까? 다음 달 8일까지 국회 상임위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당대표도 없는 통합당에서 정신이 없을 텐데요. 초반에 민주당에서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면서 국회법부터 손보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째 민주당이 점점 화끈해지는 게 보는 재미가 있네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